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국내 여행도 편하게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 여행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마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젠가 떠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현재 음식들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예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탐식 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여행 떠나보기 전에 청취자 퀴즈 한번 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빨리 항원을 알아내는 검사 방식입니다. 이것 검사는 1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죠. 근데 빨리 나오는 만큼 또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검사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신속 정확 검사, 2번 친절 항원 검사, 3번 신속 항원 검사, 4번 유전자 증폭 신속 검사.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셰프님은 이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PCR 검사만 해봤고 이 검사는 아직 안 해봤는데 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키트 사러 다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참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셰프님은 여행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세요? 이제 한 거지 2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하늘길 막혔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나갔다 오셨나요? 아무래도 뭐 계속 교류하고 있는 셰프들도 있고 여러 일정들 때문에 자주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은 못 가고 나서는 어떻게 뭐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런 방법은 안 하시나요? 뭐 SNS로 소통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만나서 또 얘기 나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 여행 이제 남의 얘기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여행 진짜 남의 얘기처럼, 이 해외여행은 원래 남의 나라 얘기기는 한데요. 물리적으로 이 길이 막히니까 많은 네. 분들이 더 갈증 느끼시는 것 같고, 최근엔 또 대체 경험 상품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동두천에 일본 마을 그대로 옮겨놓은 체험 상품도 있고, 기내식 카페 같은 것들도 생기고 하는데 간접 경험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간접 경험은 아무래도 직접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셰프님의 표현력이라면 오늘 한번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맛과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탈리아. 야, 정말 여행자분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이탈리아 하면은 일단 피자 파스타가 기본적으로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뭐 이탈리아 전 국토가 관광지이고요. 역사적인 또 레스토랑, 전 국토가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떠나볼 곳은 끼안티 와인으로도 유명한 토스카나 지역의 주도인데요. 꽃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피렌체입니다. 네, 끼안티 와인으로 유명한 토스카나 지역의 피렌체라고 하셨죠? 네, 이탈리아 중부 내륙 쪽인데요. 여기 르네상스 셰프님, 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네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잠시 후에 얘기 계속 나눌게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서울 명동 기자회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음식으로 떠나는 여행 쭉 가보고 있었는데 다시 정상원 셰프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 연결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연결이 하고 있나요? 야, 셰프님 연결됐습니까? 네네. 우리 또 여행 떠나고 있었는데 잠깐 또 대선 기자회견 네. 이야기 좀 듣고 왔습니다. 네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탈리아로 떠났고 그 중에서도 네. 끼안티 와인으로 유명한 토스카나 지역의 피렌체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어요. 계속 설명을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 피렌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의 발상지. 그리고 또 유명한 음식으로는 프랑스의 샤토브리앙과 함께 최고의 스테이크라고 평해지는 피오렌티나 스테이크, 이 티본 스테이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요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2249님께서도 끼안티 와인 좋아해요. 닭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유명한 산지오베 거군요. 제품 중에 맛있는 와인이 유명하죠. 티본 스테이크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데 이건 또 아무 때나 못 먹겠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네, 그렇죠. 진짜 스테이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배를 채우기 전에 눈요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이탈리아 하면 두오모 성당 유명하죠? 예, 이 피렌체에 가면은 두오모 성당, 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랑을 속삭인 굉장히 유명하죠. 아름다운 분홍색과 초록색 대리석 건물인데요. 뭐 이 두오모, 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오모 성당 말고도 또 이 단테가 거닐었던 베키오 다리도 굉장히 가볼만 하고요. 피렌체의 자랑은 뭐 이런 건물들보다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같은 예술가들일 것 같습니다. 나르도 다빈치의 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 않나요? 프랑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다빈치의 빈치가 피렌체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빈치에 사는 레오나르도라는 양반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모나리자의 이름도 모나는 마담이란 뜻이고요. 리자가 이제 이름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리자 부인의 초상화인데 예. 예, 이 실존 인물도 피렌체 무역상 조콘다 씨의 부인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비드상도 피렌체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죠. 이 다비드상의 모델도 전문 모델은 아니고요. 예. 원래 직업은 이제 건물주, 금수저인데 이 메디치라고 하는 지금도 금융업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드님이세요.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아드님인데 굉장히 훈남인데다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몸을 다 알고 있을 만큼 몸도 빼어나서 취미 삼아서 신분 있는 예술가들의 모델을 많이 했었죠. 예. 현우 아나운서 미술실에서 봤던 석고상들 이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재명 후보 회견이 네. 지금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연결이 끊어져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그 명동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선언을 진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뉴스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원 셰프와 이탈리아 여행 떠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네. 예, 두 번이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우리 이탈리아 여행 떠나고 있었고 저한테 뭐 석고상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의 모델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드님 얘기를 하면서 여쭤봤던 것이 이 석고상 하면은 아그리파, 비너스, 줄리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줄리앙 속고상의 실제 모델이 이 다비드의 모델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 이름이 이제 줄리아노 디 메디치. 네, 이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아드님인데 이 피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한 70km 정도 떨어져서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네, 그쪽을 또 지배했던 파치 가문에 의해서 25살에 암살이 됩니다. 암살이 됐다고요? 네네.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줄리아노였다면은 이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뮤즈는 시모네타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시모네타. 네, 그 유명한 그림 중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다리비에서 이렇게 비너스가 실려서 무트로 내려오는 이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메디치 가문의 친구 집안인 베스푸치 가문 사람이었는데요. 네. 똑같이 파치 가문에 의해서 22살에 암살을 당합니다. 왜 파치 가문은 자꾸 이러는 거죠? 이게 피사 지역하고 네. 이 피렌체 지역을 놓고 토스카나의 이 맹주 자리를 놓고 이 암투를 벌였던 건데요. 이 역사적 사실이 토스카나 지역의 음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게 피렌체에서 아까 70km 정도 떨어진 곳이 피사라고 하는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네네. 이 도시인데요. 이 두 지역의 싸움이 문제가 되면서 이 피사는 해안가 쪽이거든요. 네. 라구리아해 쪽인데 네. 이 소금을
내륙 쪽으로 못 들어가게 괴롭히는 거죠. 소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꼭 필요한 것 중에 네, 하나인데요. 엄청난 관세를 물리면서 이 적대적인 지역에 소금을 공급을 안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고착화되어서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가면은 예. 빵에 소금을 안 넣어요. 아, 그래서 남북으로 이탈리아 종주를 한번 해보시면은 네. 중간부터 갑자기 간이 뚝 떨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치즈도 그렇고 원래 이탈리아 음식들이 좀 간이 셉니다. 다혈질 사람들이고 해서 네. 좀 간이 센 음식들을 선호하는데 이 북중부 내륙에 들어가면은 빵도 싱겁고 음식들도 싱겁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맛이 없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간이 좀 낮아지면서 이탈리아 특유의 올리브유의 리듬이라든지 또 치즈의 풍미 같은 게 이 낮은 간에서 머리를 빼꼼빼꼼 내미는 느낌들을 좀 받기도 합니다. 우리 입맛에는 이게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이렇게 동네마다 예를 들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보복이나 경제 제재 이런 건 없을 텐데도 지금은 아니죠. 예. 역사적으로 그냥 맛이 그렇게 정착화된 네, 거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음식이 이제 소금을 넣지 않는 빵이 유명해졌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도 네. 소금 간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스테이크에 소금 간을 안 해요? 네, 많이 하질 않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인터내셔널한 입맛에 맞추려고 좀 넣긴 하는데 네. 원래는 많이 안 넣었어요. 거의 넣지를 않았고 소금 자체의 육질, 소금이 아니라 그 고기 자체의 육질의 맛을 네. 느낀다고 우긴 거죠. 어떻게 보면 소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쪽에 소가 굉장히 유명해요. 끼안티 지역에 끼안티노라고 하는 명품 소인데 네. 그 육질에서 버터 맛이 난다 그래서 버터도 넣지를 않고요. 올리브유만 가지고 구워서 지금도 거의 소스를 안 뿌리고요. 고기 자체를 즐기는 게 바로 이 피오렌티나 스테이크입니다.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를 국내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네, 스타일의. 국내에서도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의 명품 소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티본 스테이크라는 형태가 바로 이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등심, 안심이 같이 있는 그 티본 피자 스테이크를. 모양의 뼈가 있고 한쪽에는 등심, 한쪽에는 안심이 다 붙어 있어서 둘 다 먹을 수 있는 이 스테이크입니다. 또 기념일이 찾아오면은 꼭 생각이 나는 스테이크 중에 하나인데 맛있게 이탈리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이탈리아 음식들은 이탈리아에 현지에 가시면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미국에도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이탈리아 음식들인데 실제 그 지역의 음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음식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데요? 파스타 중에서도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크림 소스를 듬뿍 넣어서 만드는데 그렇죠. 미국도 좀 그렇고요. 이탈리아에 가서 현지에서 까르보나라를 먹으면은 계란하고 치즈만 가지고 크림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맛을 또 느끼실 수 있고 최근에는 현지 음식들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지의 그 느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었던 이름을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음식들을 현지에서 먹었을 때 뭐가 다른가를 찾아보면은 이탈리아 음식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알베르토라는 방송인 아시죠? 네. 이탈리아 출신인데 커피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식탁에서 커피가 빠질 수가 없어요. 디저트 돌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달다는 뜻을 가지고 식사 마친 다음에 돌체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를 꼭 마십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는 이제 커피의 기본이라고 하면 아메리카노, 그쵸. 연하게 내린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에스프레소 머신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를 주로 마십니다. 그 아메리카노를 대접을 했더니 물만 난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서 식당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그것만 주니까. 그래서 연하게 한 잔 먹고 싶다 밥 먹은 다음에 얘기를 했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왜 그런 커피를 찾느냐. 굉장한 자존심을 느꼈었는데 이거 아메리카노면은 에스프레소는 미국식이라고 싫어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들의 문화가 커피를 굉장히 진하게 마시는 그리고 그게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마실 때 따뜻한 물 한 잔 주거든요. 요거를 잘 이용을 해서 좀 기호에 맞춰가지고 마셔야지.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면 많이 혼나더라고요. 나중에 여행 가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로 여행 진짜 가게 되면 그곳에 이렇게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세계 여행은 쭉 떠나는 건가요? 네네. 다음에도 지금 좀 전운이 감돌고 있는 동유럽 얘기하면서 그곳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진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연결할 때까지 별일 없기를 바라고 네네. 저희가 또 동계올림픽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또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식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